남편 장례 후 며느리가 서류를 뒤지는 걸 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인 줄 알았던 행동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가족의 욕심. 이제 66세 홀로 된 제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현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조금씩 밝혔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재훈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였습니다. 현정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마룻바닥에 낮게 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이 즐겨 듣던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 책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지요. 현정은 사진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현정은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 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보리차 티백을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간소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겁니다. 현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되뇌는 주문이었지요. 컵에 뜨거운 물을 따르고 창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 놀이터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풍경이었습니다. 김현정, 66살.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30살에 결혼해 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준을 낳고 키웠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수학교사였고 현정은 동네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했었지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일이 좋았습니다. 공방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남편이 은퇴하면서 함께 쉬기로 했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가보셔야 해요. 그제야 현정은 손을 놓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왔습니다. 친척 몇 명과 남편의 옛 제자들이 찾아왔지요. 현정은 상주로서 예를 갖췄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침착했습니다. 밤에 혼자 남았을 때만 조용히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편해. 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인데. 그래도 걱정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민주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현정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식어 미지근한 맛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였습니다.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단지 안가로등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현정은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컵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찬장에 넣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지요. 경제 뉴스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현정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도 같이요. 그래. 올 거면 점심때 와. 뭐 해줄게. 괜찮아요. 우리가 뭐 사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책을 나가기로 했지요. 남편과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혼자라도 걸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정은 멈칫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림자였을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착각이에요. 현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았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챙겨왔던 겉옷을 입고 현정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산책로를 따라 걸었지요. 나무들이 늘어선 길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은 게 언제였을까요? 현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월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피곤해 보였지요. 걷다가 자주 멈췄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좀 숨이 차서. 병원 가봐요. 아니야. 나이 들면 그런 거지.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요. 현정은 더 강하게 권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현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당신 괜찮아요? 현정은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했지요. 다음 날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서 몇 장과 광고 전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행에서 온 편지가 하나 있었지요. 현정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지요. 현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수진이 전화를 했었지요. 어머니, 서류 정리 도와드릴까요? 복잡하실 텐데. 그때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현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지요.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침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정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지. 계속 살아가야 해. 현정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했지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외로운 하루였지요. 하지만 현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집과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현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현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지요. 주말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지요. 어서 와. 들어와. 현정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지고 있어. 그래도 민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 안방 쪽에 있어. 수진은 일어나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현정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따라 들어왔지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됐어. 앉아 있어. 금방 될 거야. 현정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요. 수진이 너무 오래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요. 현정은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차 나왔어. 거실로 가자.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정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류 정리는 좀 되셨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 복잡하더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희 회사에 법무팀 있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현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의 제안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지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천천히 할게. 그래도 어르신 혼자 하시기엔 괜찮다니까. 현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현정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현정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민주는 맛있게 먹었지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더 있어. 수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현정을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지요. 현정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지요.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정과 마주보는 자리였지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 생각하고 계시죠? 현정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왜 그걸 물어? 제 생각엔요, 민준이한테 좀 빨리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세금도 아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 현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냥요, 준비는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알겠어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민준과 무언가 얘기했지요. 현정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과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현정은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그럼, 걱정 마.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습니다. 현정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지요.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뜻이었을까요? 현정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던 가방이었지요. 현정은 가방을 꺼내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유언장. 현정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있어야 할 서류 하나가 보이지 않았지요. 은행 정기예금 증서였습니다. 어디 갔지? 현정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서랍을 열어보았지요. 역시 없었습니다. 현정은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0분이나 걸렸었지요. 설마.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지요. 서둘러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있는 서랍장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정은 은행 정기예금 증서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침대 밑, 부엌 찬장까지 모두 확인했지요.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정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만약 수진이 가져갔다면?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증거가 없어. 아직은. 현정은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공방을 운영할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 침착해야 했지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지요. 정기예금 증서를 잃어버렸는데요. 재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후 재발급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그 계좌 관련해서 조회나 변경 내역이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조회 내역이 있네요. 지점 방문하셨나요? 아니요. 정간 적 없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본인 신분증으로 조회된 건데. 현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분명했지요. 어떻게든 신분증 사본을 구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점에 직접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현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지요. 현정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행동들, 이상했던 점들, 사라진 서류들. 오후에 현정은 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맞았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계좌 조회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잠시 후 말했지요. 일주일 전에 조회하셨네요. 그게 접니다. 제가 온 적 없거든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정은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참았지요. 10분쯤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CCTV는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 요청이 있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신고. 그건 가족 간의 문제를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현정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왜 이러는 걸까?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현정은 멈칫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닫고 나왔었는데 말이지요. 누가 다녀간 걸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엌도 이상 없었지요. 하지만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정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지요. 현정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지요. 움직여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요. 민준아, 엄마야. 전화 좀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정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켜내야 했지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현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집과 삶은 현정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정은 노트를 펼쳐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지요.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현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월요일 아침 현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류 가방이 사라진 일, 은행 조회 내역, 수진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정은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노트를 펼쳤지요. 수진의 행동 패턴, 이상했던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정은 펜을 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만 있을 뿐이었지요. 현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전 10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전화했어요?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현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가족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저도 걱정됐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현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했지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정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어떻게 왔어?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요. 인사드리러요. 현정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지요. 현정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갈 거예요. 수지는 과일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정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어머니, 아버님 서류들 정리 다 하셨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 내서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 그리고요. 저번에 아버님 보험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정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왜? 그냥요. 혹시 청구 안 된 보험금 있을까 싶어서요. 확인해 드리려고요. 내가 다 확인했어. 없어.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봐드릴까요? 필요 없어. 현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지요.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생각이 많구나.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며 현정을 보았지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현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수진이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현정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심해야 해. 현정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둔 것이었지요. 현정은 금고를 꺼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 남편의 유언장, 통장 사본. 현정은 이것들을 서류 가방에서 미리 옮겨뒀었지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진이 가져간 서류들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했지요. 현정은 노트를 꺼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기예금 증서, 보험증서 사본, 남편 명의 카드 내역, 그리고 부동산 서류. 부동산? 현정은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이 아파트 말고도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지요.
월세가 크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등기 서류도 가방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걸 노리는 건가? 현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등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지요. 남편 명의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현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박민준, 아들 이름이었지요. 일주일 전에 신청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신청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지요. 분명 수진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현정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의 중인데. 민준아, 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청했니? 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상가 건물. 내 명의로 이전 신청했잖아.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지요. 현정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몰래 한 일이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엄마,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나중에 말할게. 전화를 끊고 현정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은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지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현정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마이너스 민준 모름 마이너스 수진이 위조 가능성.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지요. 오후 3시 현정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나이든 법무사가 반갑게 맞았지요. 어르신, 오랜만이십니다.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현정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서류들, 은행 조회 내역, 소유권 이전 신청. 법무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하지만 이대로 두시면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현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은 막으셔야 해요. 등기소에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 명의 계좌들 전부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녹음이라도 해두시고요. 나중에 법적 조치 취하실 때 필요합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정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민준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모든 걸 잃을 것이었지요.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현정은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현정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지요. 수진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정은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현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설치했지요. 법무사가 말한 대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에 수진이 오면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현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현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얼굴, 차가운 눈빛, 거짓된 미소,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현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요. 아파트 단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정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켜야 해. 현정은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고. 침착하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면 된다고. 공방을 운영할 때처럼 말이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지요. 현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은행 가서 계좌 확인하기, 등기소에 이의 신청하기, 법무사와 다시 상담하기. 할 수 있어. 현정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었지요. 현정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현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싸울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말이지요. 화요일 오전 현정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등기소에 가야 했지요. 가방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정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지요. 1시간쯤 지나 차례가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정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지요. 소유권 이전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려고요. 신청인이 누구신데요?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동의 없이 된 거예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심각해졌지요. 이건 명백한 위조네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이요. 서둘러 신고하세요. 저희는 일단 이의 신청 접수하겠습니다. 현정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지요. 접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현정은 남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 3곳을 돌았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했지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펼쳐놓고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소액 인출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10만 원, 20만 원씩. 현정이 모르는 거래였습니다. 혹시 수진이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까요? 현정은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출금 제한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점 방문하셔야 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현정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씩 막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말이지요. 점심 무렵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이었어요? 계속 생각나서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혼자 통화할 수 있어? 네. 회의실에 있어요. 현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내 명의로 아버지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신청했어. 너 모르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지요. 정말요? 응. 등기소에서 확인했어. 제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정은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도 빠져나가고 있어. 한 달 전부터 엄마, 제가 가볼게요. 지금 당장. 아니야. 서두르지 마. 저녁에 집에 와. 둘이 얘기하자.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지요. 오후 5시 현정은 은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출금 제한도 걸었지요. 이제 수진이 손댈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혼자였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들어와. 민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현정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알았으면 막았겠지. 네, 당연히요.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지요. 현정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진정해. 아직 늦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정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서류들, 은행 조회 내역, 소유권 이전 신청,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했나 봐. 그래도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안 준다고 생각했겠지.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정은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지요. 수진이 요즘 어때? 그냥 평소처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지요. 엄마, 제가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확실히 해야 해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서 해. 증거부터 확보하고. 어떻게요? 이걸 봐. 현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보여줬지요. 다음에 수진이 오면 대화를 녹음할 거야. 자백을 받아내야 해. 민주는 놀란 얼굴로 현정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잖니.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됐어.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현정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지요. 그리고 현정이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언제 할까요?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에 와. 알겠어요.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현정을 안았지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 떠나고 현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준과 수진이 왔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정은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아.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현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보았지요. 수진아,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우리 집 서류 가져간 거 맞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어머니를 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는데 뭘.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 가져갔잖아.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현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지요.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인출한 거 아니야?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신청도 내가 한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지요. 수진아, 정말이야? 정말 내가 그랬어?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죄송해요. 왜 그랬어? 현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빚이 있어요. 카드 빚 3천만 원. 민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3천만 원? 미안해요. 말 못했어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은 침착하게 물었지요. 그래서 우리 돈을 훔치려고 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한테 말하면 되잖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 오빠한테 실망시키기 싫어서. 민준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정은 한숨을 쉬었지요. 수진아, 너 잘못이 뭔지 알아? 네, 알아요. 돈이 필요한 건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건 범죄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서류 다시 가져와. 그리고 빼간 돈도 돌려줘. 네.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일에 손대지 마. 알겠어? 네. 알겠어요.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현정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너희 빚은 너희가 해결해. 엄마가 도와줄 순 없어. 알겠어요. 대신 조언은 해줄게. 카드부터 끊어. 그리고 상담 받아. 네. 현정은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시는 이러지 마.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현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켜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정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정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했어. 지켜냈어.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현정도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조용한 평화가 말이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지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현정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류를 모두 돌려줬지요. 빼간 돈도 조금씩 갚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했지요. 현정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현정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걷던 그 길이었지요. 낙엽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지요. 현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속으로 대답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들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지요.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오후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올 거면 점심때 와. 네. 엄마,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정은 기다렸지요.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혼자 그 일을 다 해내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만 미안해해. 알겠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당연한 일한 거지. 전화를 끊고 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걱정이 많은 아이였지요. 토요일 점심 민준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정은 조금 의아했지요. 수진이는 집에 있어요. 혼자 엄마 뵙고 싶어서요. 그래. 현정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했지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엄마, 수진이가 상담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네. 쇼핑 중독이래요. 치료가 필요하대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지요. 빚도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정을 보았지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조금. 혼자 다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았어. 엄마 생각보다 강해. 민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지요. 저 엄마 닮고 싶어요. 엄마처럼 침착하고 강한 사람. 너도 충분히 강해. 다만 아직 몰랐던 거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걱정 안 끼치게. 알아. 믿어.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요. 민준의 직장 이야기, 수진의 상담 과정, 앞으로의 계획. 엄마, 우리 조만간 이사 갈 것 같아요. 어디로? 좀 더 작은 집으로요. 돈 아껴야 해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현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 이 동네. 평생을 산 곳이었지요. 응, 여기가 편해. 아버지랑 함께 했던 곳이니까.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가끔. 하지만 괜찮아. 익숙해졌어.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 떠난 후 현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찻잔을 닦으며 생각했지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서류도 계좌도 마음도. 저녁 무렵 현정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국화가 향기를 뿜었지요. 여보, 우리 잘 지켜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현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남편의 죽음, 혼자 남겨진 공허함, 수진의 배신, 그리고 싸움.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방을 운영할 때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침착함, 관찰력, 끈기. 나도 할 수 있었구나. 현정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지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지요. 현정은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는 부모.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현정도 그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현정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지요. 채소와 과일, 우유와 계란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혼자 계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시고 살아야죠. 뭐? 현정은 웃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웃었지요. 작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과일을 씻었지요. 간단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계란 프라이.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지요.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현정은 천천히 한 편씩 읽었지요. 남편의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이 참 좋아했지. 현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보았지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정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지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지날 때 노란 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정은 잎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았지요. 예뻤습니다. 생명이 끝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현정은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존엄하게. 남편처럼, 이 낙엽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지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현정은 음악을 들으며 요리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지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현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 야경이 아름다웠지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적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정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지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루하루 살아가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현정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지요. 감사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 함께 지켜낸 삶,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현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조용한 하루, 평범한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현정도 웃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지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평화가 말이지요. 새벽이 오면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정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혼자지만 당당하게,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현정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지요. 그것이 삶이었으니까요. 계속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흔들렸지요. 낙엽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다시 뜰 것입니다. 현정의 하루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말이지요.